오늘은 잘못된 스쿼트 자세가 어떻게 무릎 손상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스쿼트의 올바른 자세는 조금만 검색해봐도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프로 선수분들이 알려주시는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동 전문가분들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에는 두 개의 관절이 있는데 대퇴골과 경골이 만나서 관절하는 경대퇴 관절과 대퇴골과 슬개골이 관절하는 슬개대퇴 관절이 있습니다. 각각의 관절에서 어떤 손상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대퇴 관절을 형성하는 대퇴골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고관절을 형성하는 대퇴골의 머리와 대퇴골의 몸통이 둔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뉴트럴 포지션에서 대퇴골은 고관절부터 무릎 관절까지 수직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가쪽에서 안쪽으로 사선으로 내려와서 무릎 관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형성되는 각도를 해부학용어로 쿼드리셉스 앵글, 줄여서 Q앵글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ASIS와 파텔라를 연결하는 선과 TBR 튜버로시티와 파텔라를 연결하는 선의 각도를 이야기하지만, 해부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대퇴골과 경골이 이루는 각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앵글의 정상 범위는 보통 성인의 경우 13도에서 15도, 플러스 마이너스 4.5도 정도인데, 사람마다 각도가 조금씩 다르고 남성보다 더 넓은 골반을 가진 여성에서 Q앵글이 좀 더 큽니다. 이 Q앵글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가 더 커지게 되는데, Q앵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자세를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서서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 발바닥 전체를 지면에 밀착시키고 무릎을 조금씩 안쪽으로 밀면 Q앵글이 점차 커지게 되는데, 이때 무릎을 안쪽으로 밀수록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뒤집히면서 발바닥의 안쪽만 지면에 닿게 되고, 허벅지는 안쪽으로 회전, 종아리는 상대적으로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손상 기전입니다. 무릎 관절의 비틀림이죠. 무릎 관절 안쪽이 벌어지고 비틀어지면서 결국 무릎 관절 안쪽에 안정성을 높여주는 내측측 부인대와 전단력을 감소시켜주는 전방 십자인대, 그리고 무게 부하를 감소시켜주는 내측 반월상 연골에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Q앵글이 크면 클수록 무릎 손상을 유발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스쿼트 할 때 Q앵글을 최대한 줄여야 무릎 손상이 덜 생기게 됩니다. 뼈의 형태와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고, 다른 방법으로 Q앵글을 줄여야 하는데, 정말 다행히도 고관절에서 다리를 외회전하면 Q앵글은 줄어들게 됩니다. 스쿼트 준비 자세에서 발가락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고 또 내려갈 때 무릎의 방향이 발끝을 향하는 자세는 스쿼트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고관절에서 다리의 외회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릎 손상의 두 번째 기전은 슬개대퇴 관절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슬개골은 앞쪽에서 무릎을 보호하고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작을 할 때 대퇴골에 있는 홈을 따라 이동하면서 대퇴사두근의 힘을 무릎 관절을 지나 경골까지 안정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퇴사두근의 네 갈래 중에 대퇴 직근과 중간광근 두 갈래는 슬개골을 거의 지면과 수직으로 당기지만, 외측 광근은 가쪽으로, 내측 광근, 특히 사선 섬유는 안쪽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슬개골의 움직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은 이 근육들의 벡터 값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서 무릎 관절을 굽히고 펴는 동안 슬개골이 적절한 주행 경로를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게 되면 이 밸런스가 깨져버리고 대퇴사두근이 슬개골을 바깥쪽으로 당기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이를 보스트링 포스, 활시위 힘이라고 하는데, 이 힘은 Q앵글이 커질수록, 즉 대퇴사두근이 더 큰 각도로 사선에서 잡아당길수록 커지게 되고, 슬개골이 적절한 주행을 하지 못하고 관절면에서 바깥쪽으로 과도하게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PFPS의 원인이 됩니다. 무릎이 왜 발가락 쪽을 향해야 하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왜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손상 기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자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스쿼트 할 때 무조건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올드 패션드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어떤 스쿼트를 하느냐에 따라 바벨의 중력선이 달라지고, 자세에 따라 고관절과 무릎에 걸리는 모멘텀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조금 나가야
고관절과 무릎의 모멘텀이 밸런스를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종아리보다 허벅지가 긴 편인 분들은 무릎이 앞으로 안 나가게 하려면 엉덩이를 더 뒤로 빼고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세는 무릎을 아끼려고 허리를 버리는 자세가 됩니다. 이 내용은 모멘텀을 추가로 설명을 해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결론은 스쿼트의 종류나 신체 비율에 따라 무릎이 어느 정도 앞으로 나가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다시 손상 기전으로 돌아와서 슬개대퇴 관절은 관절 특성상 무릎을 굽히면 굽힐수록 슬개골 위쪽에 대퇴사두관과 아래쪽에 슬개건의 장력이 증가돼서 대퇴골을 압박하는 힘의 벡터가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무릎이 앞으로 나갈수록 굽힘은 더 커지고 벡터 값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겠죠. 강한 힘으로 압박하는 상태에서 슬개골이 관절면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지우개로 살살 지우는 것과 꾹 눌러서 지우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비교가 쉽습니다. 당연히 압박력이 강해서 관절면을 누르는 힘이 강할수록 슬개골 관절면의 손상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것이 세 번째 무릎 손상 기전입니다. 지금까지 스쿼트 자세를 왜 이렇게 해야 다치지 않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큐앵글과 관련해서 관절 손상 말고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스쿼트는 고중량을 다루는 운동입니다. 중량을 좀 쳐줘야 전신 운동 효과는 물론 타겟 머슬의 근비대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힘을 사용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더 큰 무게를 다루는 게 근비대 차원에서 훨씬 이득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퇴골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대퇴사두근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약간의 각도를 이루면서 사선으로 내려옵니다.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이 근고문을 열 때 똑같은 힘을 준다고 가정한다면 1번과 2번 어느 것이 더 쉽게 당겨질까요? 당연히 1번입니다. 사선으로 잡아당기면 힘이 분산돼 버리겠죠. 스쿼트 할 때 대퇴사두근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큐앵글이 클수록, 사선에서 잡아당기는 각도가 클수록 토크는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힘을 쓰더라도 큐앵글이 작으면 더 무거운 무게를 버티고 들어 올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스쿼트의 자세는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큐앵글이 0도에 가까워지는 대퇴사두근의 최대 토크를 사용하기 위해 적절한 자세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스쿼트 자세로 무릎에 손상이 생기는 세 가지 대표적인 기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혹시 내가 무릎을 다치게 하는 자세로 운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피드백 해보시기 바랍니다.